전날 회식한다고 나간 남동생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엄마의 말을 누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어제 대리 안 잡힌다고 했잖아. 내일 모레 설인인데 뭘 걱정을 해. 연말이었으니까 청년 회식 이런 거를 했나 보네요. 20대면 사실 뭐 밤새 술 마시고 그럴 때죠. 스포츠센터에서 유아체육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센터에서 잤겠지 했어요. 아, 누나분이랑 동생분 같이 찍은 사진이구나. 코코몽 쌤이면 진짜 아이들한테 인기 엄청 많았겠어요. 그 시각 동생 재영 씨가 일하는 스포츠센터의 모습입니다. 늦은 시간이어서 그냥 잤나 보네요.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났네요. 일어난 사람은 스포츠센터 대표인 오 씨고 누워있는 사람이 재영 씨입니다. 깨우는 것 같아요. 전혀 미동도 없는데요? 목덜미 근처를 손으로 이렇게 짚어보고 뭐 소리를 들으려고 귀도 갖다 대고 그러는데 자기 전 재영이의 손목의 위치가 똑같이 있었고 아침에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영이를 부르고 가서 얼굴을 만져봤는데 차가웠습니다. 아침 9시 5분 오 씨가 119에 신고했고 아, 구급대원이 도착했구나. 안타깝게도 재영 씨는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건강한 20대 청년인데 하룻밤새 갑자기요? 동생이 입고 있던 옷 뭉치를 줬어요. 근데 팬티도 없고 바지도 없었어요. (119가) 도착했을 때 이 재영 씨는 상의만 입고 있었고 바지, 속옷, 양말은 모두 다 벗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뭘 쏟았다거나 그냥 술김에 뭐 이렇게 더워서 벗을 수도 있잖아요. 위의 옷을 다 벗는 경우는 있지만 하의를 다 벗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단순 주치 상태라고만 보긴 힘들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입술이 다 터져 있었고 얼굴에 빈틈이 없이 다 멍에 들어 있었어요. 엉덩이 부위에는 두 줄로 가해진 출혈이 있는데요. 두 개의 선 모양으로 보이는 멍자국을 말하는 건데요. 원형의 긴 물체로 맞았을 때 생기는 모양입니다. 쇠파이프나 야구방망이, 단단한 봉 같은 것으로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을 당해서 사망을 했다는 건가요?
대체 누가 이렇게 심하게 때린 걸까요? 네, 119에 신고하기 7시간 전인 새벽 2시 10분경에 112에 접수된 신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스포츠센터 대표 오 씨가 전화를 한 건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근데 그 변태띠가 와가지고 때리고 어떤 남자예요? 아니 남자가 왔는데 네, 걔가 때린다고요? 변태가 대체 누구죠? 남자인 건 확실하네요. 경찰이 도착을 했는데요. 현장에는 재영 씨와 오 씨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한 남자는 어디 있나요? 그 오시말에 의하면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 행패를 부려서 싸웠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뭘 했길래 이렇게 변태라는 표현을 쓴 거죠? 오 씨는 경찰에게 직원인데 술에 취해서 자고 있어요. CCTV가 녹화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남자를 고소할게요. 그 침입자의 행방을 알아봐야겠네요. 스포츠센터의 회식은 저녁 6시 45분경에 시작됐습니다. 분위기는 좋아 보이는데요? 화기애애하게 뭐 술자리 게임. 서로 사이도 좋네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이었지만 이 스포츠센터는 매출도 오르고 학원생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회식 내내 상당히 들뜬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여직원들은 먼저 가고 두 사람만 술을 남아서 더 마셨다고 합니다. 밤 12시 17분에 2차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기사를 부르던 중에 두 사람은 다시 센터로 들어가서 한 잔 더 하기로 합니다. 이때 그 낯선 남자가 나타났던 건가요? 그 이후 센터에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증발이라도 한 건가요? 애초에 들어간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고는 분명히 오 씨가 했는데 뭐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요. 오 씨가 아침에 일어나 119에 전화를 하기 전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뭘 들고 있어요. 저게 뭐지? 아이들 약간 스트레칭하고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벽으로 사용되는 딱딱하지만 가벼운 플라스틱 막대입니다. 오 씨는 수거한 막대기들을 사무실 한쪽 구석에 치워뒀습니다. 뭘 보고 있는 거죠? 일을 하는 건가?
막대기를 치우기 직전 스포츠센터 내부 CCTV 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술을 마셔서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영상을 돌려보고 있는 건가 봐요. 피해자 몸에 방망이나 긴 막대로 맞은 흔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도구가 바로 저 플라스틱 막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바로 옆 청소기가 있었는데요. 아 근데 얼마나 세게 때렸길래 저 청소기가 휘어질 정도예요? 근데 왜 청소기는 그대로 두고 막대기만 치웠죠? 때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추워서 저체온으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어지지 않잖아요, 말이. 사인이 나왔어요? 심장을 보호하는 얇은 막인 심낭이 파열됐고 약 80ml의 혈액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 심방 2군데가 파열돼 있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졌다는 거잖아요. 흉기로 심장을 찌른 건가요? 외부 손상은 없었습니다. 파열 부위는 내부에서 서로 관통돼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여기서 관통이라는 게? 항문을 통해서 무언가 강하게 밀어넣은 거죠. 네? 그게 직장에서 장갑막, 간, 심낭, 심장의 오른 심방까지 모두 파열됐습니다. 야, 사망 원인은 흉복부 둔기 관통창입니다. 그 신고하고 나서 정리했던 그 막대 맞나요? 다들 경악했어요, 저희 법의학회에서. 정말 상상도 못한 방식인데요? 야,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직원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유소년 스포츠센터 대표 씨가 유소년 스포츠센터인데 얼굴을 가린 채 심지어 아이들 경찰서를 스포츠센터예요. 나섭니다. 범행 이유 등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고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신 이유가 뭡니까? 왜 허위 신고하셨습니까? 피해자와 유족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에 신고했던 변태가 결국엔 옷이 본인이었던 거네요. 오 씨가 일어나자마자 확인한 CCTV에는 그날 새벽에 본인이 한 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밤 11시경 2차로 술을 마신 뒤 달달한 거 땡기니까 뭐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죠. 이후 두 사람은 3차로 또 술을 마십니다.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사이 좋아 보여요. 갑자기 오 씨가 과자 봉지를 던집니다. 그리고는 창문 쪽으로 갑니다. 다 뜯어요, 장식을? 갑자기 왜 급발진을 하죠? 이걸 재영 씨가 치우는구나. 잠시 뒤 이야기를 좀 나누는가 싶더니 오 씨가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데요.
무려 30분 넘게 폭행을 하고 어머. 청소기 봉으로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수기 물통을 뽑아서 이제 피해자의 머리 위에 들이부은 다음에 다시 꽂은 후에 물을 마십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네요. 그 상황에서 물을 마신다니. 그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양말을 모두 벗긴 다음에 청소기 봉과 막대기로 머리와 엉덩이를 수십 차례 타격합니다. 그리고 항문에 막대기를 집어넣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겠다고 해서 엉덩이를 아프게 해서 음주운전 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려고 폭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정의로운 행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폭력을 썼다는 듯 자기 방어를 위해 생각해낸 핑계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을 만류한 후에 약 1시간 반 동안 센터에 올라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폭행을 한 것이거든요. 음주운전 자체가 폭행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안 괜찮아. 어디요? 그만 좀 예. 하지 마. 저는 근데 화내기 쉽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냥. 그 없으면 그냥 닥치고 있어. 예. 재영 씨는 진짜 웃으면서 분위기를 막 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작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은 오 씨 본인인데요? 재영 씨는 대표 오 씨를 좀 어려워하는 면이 좀 있었고요. 오 씨는 재영 씨에게 가끔 욕설을 섞어서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도 재영 씨는 저 그럼 대리 불러도 되겠습니까? 깍듯이 허락을 구했어요. 이 오 씨는 피해자를 자기 뜻대로 통제를 하고 다스리는 것에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뭐가 문제야? 내 앞에 X하다가 두드려 맞는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좋아. 하지만 소리 하지 마. 아, 너무 싫어. 좋다고 했다가 막 욕했다가 자기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라. 서로 몇 마디 주고받다가 때리기를 반복하는, 점점 폭행의 강도가 세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강한 공격을 통해서 심지어 막대기까지 사용을 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재영이가 제 눈을 바라보고 저한테 너무 때려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말 듣고 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신고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 판단했을 수 있는 것이죠. 진짜로 재영 씨가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안 온 건가요? 신고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면 폭행을 이제 그만 좀 멈춰달라는 취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은 거네요. 폭행의 1차적 촉발 요인은 술이었지만 내면에 쌓여있던 적개심이나 공격성 분명히 있고요. 결국은 살인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욱할 만한 포인트가 지금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통제를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못 견디는구나. 그런데 왜 이상한 남자가 와서 행패를 부린다 하면서 신고를 했던 거죠? 오 씨는 새벽에 경찰이 출동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술로 인한 인지 왜곡으로 폭력을 휘두른 자신과 신고한 자기를 분리해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변태로 치부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 폭행당한 피해자가 왜 변태인가요? 피해자를 응징해야 하는 나름의 이유를 무의식적으로 만든 거죠. 자기 변호를 위해서 신고를 한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럼 새벽에 경찰이 왔을 때 재영 씨는 이제 폭행을 좀 당한 상태였나요? 경찰이 왔을 때 이미 하의가 벗겨져 있었네요. 신고를 한 것은 폭행 도중이었습니다. 신고 직후에 막대기를 사용해서 범행을 저질렀고요. 경찰이 오기 직전에 그 막대기를 뽑아서 현관 쪽으로 던지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똑바로 눕힌 겁니다. 항문의 상처가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돌린 거군요. 경찰이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거네요. 신고 당시 오 씨가 주소를 잘못 말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서 두들겨보고 하는데 저 정도 안 움직이면 좀 더 봐야 되지 않나요? 그냥 가네요. 왜 그냥 가요? 경찰은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사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병원을 보내야죠. 신고한 오 씨의 말만 듣고 돌아간 거죠. 저 때라도 병원에 갔으면 살 수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시 경찰이 들어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다시 온 건가요? 그 와중에 마스크 왜 쓰고 있어요? 나는 술 덜 취했다. 이래야 되니까. 마스크를 일부러 쓰고 있거든요. 신고를 했으면 그 주변에 앉아있거나 해서 아, 이 친구가 이렇게 됐습니다가 맞는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오, 내가 그런 남의 거 일인 아닌 것처럼. 그게 괘씸해, 진짜. 경찰분 4분이나 오셨는데 계속 대화만 나누는 것 같아. 이럴 거면 왜 다시 들어왔어요? 아마도 관할서 경찰관이 온 것 같습니다. 아까 온 분은 그럼 관할서의 경찰이 아니었나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찾아보니까 이 관할 지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인계하고 돌아간 거죠. 관할서 경찰은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저 사람은 싸움과 관련이 있느냐, 피해가 있느냐 물어봤고 오 씨가 없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 말만 믿고 그냥 간 거예요? 여섯 명의 경찰이 범행 현장을 다녀갔지만 피해자는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거고요. 사망한 상태였다면 경찰관은 이 살인 현장을 두고 그대로 떠난 셈이죠.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지, 유가족 입장에서. 이게 살인 현장일 수도 있고 아마 살릴 수도 있었을 수도 어쩌면. 오 대표는 그냥 현행범으로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말이기 때문에 주치자와 관련된 신고가 정말 많았을 겁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세심히 봤다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경찰관이 6명이나 왔는데 아무런 눈치를 못 챘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네요. 얼굴에 상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한 번만이라도 더 유심히 봤다면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못 살린 거잖아요.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전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본인들 지인이거나 자식이거나 얼굴 아는 사람이 그렇게 누워 있었다고 했으면 그때도 그냥 지나쳐 갈 수 있을지 죽어가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재영이한테도 미안하고.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이 제일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저걸 봤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가족들이 괴롭겠어요. 참. 가해자에 대한 재판 어떻게 나왔어요? 안치 상태였기 때문에 막대기를 넣은 부분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누구도 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마셨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 씨는 새벽에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이 경찰관들이 돌아간 뒤에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맥을 짚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하는 거네요. 와, 진짜.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스스로도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맞아요. 이때쯤 아마 술을 다 깼을 거고요.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러고 있는 건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라고 불리는 심리생리 검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날 피해자의 항문에 플라스틱 봉을 집어넣은 기억이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까? 네. 그 당시 피해자의 항문에 플라스틱 봉을 집어넣은 기억이 없다는 것이 틀림없습니까? 네.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초록색 그래프가 땀의 분비량을 보는 그래프입니다. 핑크색 구간에서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혈압과 맥박을 보는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때문에 거짓으로 판단됐습니다. 술 핑계를 대면서 감형을 받으려고 머리를 쓴 거네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그 의사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운동용 봉을 피해자의 항문에 밀어넣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거네요. 재판부는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주치 감형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법적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형을 더 무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던 무고한 청년이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합니다. 이 유족들은 여전히 슬픔 속에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제 오 씨는 평생 깊이 참여하고 속죄하길 바랍니다. 집에 늦게 귀가할 때도 재영아 누나 좀 데리러 와줘 하면은 툴툴거리면서도 항상 저 데리러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빠가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아빠 대신 가장 역할도 하고 조카한테도 형 역할도 해주고 제일 든든한 동생이었는데 이제 세상에 없다는 게 지금도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다. 성공해야겠다. 성공해야 한다. 나는 꿈이 있다. 힘내자, 재영. 스물여섯 청년의 꿈은 자기 이름을 건 스포츠 센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고재영 군의 명복을 빌며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